칼기 현상과 딤플 현상 같은 안면거상 재수술을 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 안면거상 재수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데일러 성형외과 타고현입니다. 지난주에는 안면거상 재수술에 대해서 간단한 자가진단법과 스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칼기 현상이라고 하죠. 칼기 현상과 딤플 현상 같은 직접적으로 안면거상 재수술을 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 안면거상 재수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일러 탁탁. 자, 우선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부작용, 칼기 현상을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 몇 개 답변해 볼게요. 첫 번째, 칼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칼기는 이 스마스의 힘을 덜 이용하고 피부의 힘에 의지해서 거상을 많이 했을 때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겨놓은 것은 약간 떨어지게 마련인데 피부의 힘만 많이 의지했다면 피부가 당겨지면서 흉터가 늘어나고 또 귀 모양이 변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칼기이신 분들은 대부분 흉터도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조직에 걸리는 긴장도를 스마스층이 집중되게 해주고 피부는 편안하게 만나서 봉합을 하게 해주는 것이 칼기를 방지하고 또 흉터의 늘어남을 방지해주는 방법이죠. 그러면 재수술로 칼기 복원이 가능할까요? 칼기 복원 수술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재수술로 칼기 복원이 가능하고 칼기 복원의 원리는 늘어난 귓볼을 일부 제거해주고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만들고 귓볼을 다시 올려서 원하는 위치에 고정해주고 아래쪽 모자란 피부는 스마스층을 다시 거상해줘서 피부가 편안하게 긴장도 없이 봉합할 수 있게 되면 칼기 복원이 가능합니다. 재수술을 통해 칼기 복원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있어서 흉 조직이 많이 있는 경우나 스마스나 피부 조직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는 칼기 복원이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칼기 복원 수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칼기 복원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스마스 안면거상을 다시 시행해주는 수술입니다. 역시 부작용도 일반적인 스마스 안면거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멍, 붓기, 흉터도 공통적이고 조직이 단단해졌다가 풀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딤플입니다. 얼굴에 패이거나 올록볼록 요철이 생긴 현상을 말하는데요. 딤플에 대한 질문들 답해볼까요? 첫 번째, 딤플 현상이나 계단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면거상으로 딤플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박리, 지방 제거, 고정 등의 모든 단계에서 딤플이나 계단 현상이 가능하고 초반에는 어느 정도의 딤플이나 계단 현상, 울퉁불퉁함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스마스를 고정해 놓은 부분은 실로 강하게 묶였기 때문에 붓기가 덜 붙고 그 외의 부분은 부어오르기 때문에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원래 얼굴에 유지인대가 붙어있는 부분은 약간 들어가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약간 튀어나와 있기도 하죠. 유지인대를 풀어주더라도 깊은 층의 유지인대는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보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입 주변에는 붉을대라고 하는 대부분의 얼굴 표정 근육이 와서 붙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면거상 시 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패임이 일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한 수술 붓기나 뭉침이 아닌 영구적 딤플이라는 판단은 안면거상 수술로부터 얼마나 흐른 뒤에 할 수 있나요? 당연히 6개월은 경과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재수술로 딤플 현상 복원이 가능할까요? 질문을 주시면 딤플 때문에 재수술까지 계획하시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부분적으로 필러나 지방 이식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얼굴 커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굴 커짐도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안면거상 후 얼굴이 도리어 커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원인을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절개선입니다. 자, 안면거상의 위쪽 절개선을 넣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피 안쪽 절개와 혹은 헤어라인 절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 중 두피 안쪽으로 절개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흉터가 머리카락 안쪽에 있어서 초반부터 흉터가 안 보이는 대신에 헤어라인이 다 뒤로 조금씩 밀리기 때문에 이 관자와 광대 부분이 얼굴이 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초반에 붉은 선이 약간 보이더라도 헤어라인 따라서 하는 절개를 선호하는데요. 3, 4개월 이상 경과하면 헤어라인 절개도 머리카락에 가려서 잘 안 보이게 되고 또 얼굴이 커 보이지 않아서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상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마스는 60도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위쪽 방향으로 당겨야 하고 피부는 45에서 60도 정도로 당겨야지 얼굴이 넙도대하게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스의 처리 방식입니다. 얼굴이 이미 동그랗고 옆으로 넓은 분들은 최대한 광대 아래에서 스마스를 처리해 준 다음에 남는 스마스를 말아서 넣지 말고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지 광대가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해 주고
얼굴이 커 보이는 것이 예방됩니다. 그러면 재수술로 얼굴 커 보이는 것이 복원이 가능할까요? 또 복원 원리가 무엇일까요? 질문은 원인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광대가 커 보이는 환자의 경우 원인에 따라 광대 쪽에 지방 흡입을 하기도 하고요. 헤어라인이 뒤로 밀려서 얼굴이 커 보이는 분들은 이 앞쪽에 모발 이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처진 개선이 많이 안 됐으면서 광대 쪽만 커진 분들은 다시 스마스 안면과상을 통해서 커진 부분은 당겨내려 줄이고 흡입을 조금 하기도 하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수술로 복원이 어려운 케이스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조직이 매우 단단하고 흉터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인을 잘 파악해서 재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수술이 필요한지를 필요한 것만 파악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테일러 탁탁! 오늘도 영상도 잘 보셨나요? 자, 오늘은 안면과상 재수술을 결심하시는 이유들과 그에 따른 재수술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재수술인 만큼 걱정되는 부분과 궁금한 점들이 더 많으실 것으로 알아요. 이번 영상으로 인해 불안감과 궁금증들이 조금이나마 사라졌기를 바랍니다. 안면과상 재수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홈페이지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